안녕하세요. 홍보대행사 이치컴 와이드 대표로 지금 있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상하게 저희들이 프랜차이즈 전문 대행사로 포지션이 돼버렸어요. 이제 저희 광고주들이 주로 프랜차이즈 기업이 많다 보니 웬만한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저희들이 광고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 소개부터 드릴게요. 순서는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와 이제 홍보 전략,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홍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현장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고주들의 홍보 사례도 이제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요, 200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저희들은 주로 언론 홍보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하고 관련된 홍보는 저희들이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미디어 홍보하기 전에 브랜딩을 좀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브랜딩 컨설팅도 해드리고요. 이제 최적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획 단계를 굉장히 저희들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기획에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적의 그 광고주별 그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홍보 전략을 저희들이 수립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홍보하기 전에 이제 시장 상황을 또 저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업계 분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홍보를 진행을 하면서 기자 관리 이쪽에도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프랜차이즈 홍보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다지 이슈나 어떤 이슈몰이 할 만한 콘텐츠가 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사거리가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저희들이 발굴해드리고요. 그래서 콘텐츠를 저희들이 스토리로 만들어서 기사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이제 변화된 기사 노출 건수를 저희들이 그래프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마포 갈매기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순부터 저희들이 홍보에 들어가서 보시다시피 이런 그래프를 달성을 했고요. 구이가 같은 경우는 7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보시다시피 저렇게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프랜차이즈 홍보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저희 첫 고객은 BHC 치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홍보 대행이라는 그런 개념이 거의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은 프랜차이즈 최초로 대행사를 선정을 한 게 BHC 치킨일 거고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또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BHC 치킨의 성과가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BBQ도 대행사를 선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치킨업계 전반적으로 대행사를 선정하는 그런 붐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이제 광고주로 모시게 된 프랜차이즈는 스쿨푸드였죠. 스쿨푸드가 저희들이 한 5년 홍보를 했고요. 스쿨푸드가 그때 당시에는 그 스쿨스토어에 조금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은 그 스쿨스토어 같은 경우는 토니 안이 그러니까 대표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스타의 어떤 프리미엄 때문에 그 스쿨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일반 미디어나 그다음에 고객들에게 많이 알려진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스쿨푸드를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주어진 미션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저희들이 오리지널이라는 거 강조해달라 그랬었고 그 미션대로 저희들이 그 전략을 수립을 해서 진행한 결과 1년도 안 돼서 스쿨스토어를 제치고 핫한 브랜드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조스푸드라든가 못된 고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포갈매기, 셀렉토 커피 그리고 여기 피자 알볼로 또 저희 고객입니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쪽으로 많이 영역을 확장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형 기획기사 발굴을 굉장히 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형 기획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면 노출을 저런 식으로 많이 시켰고요. 그 매일경제 같은 경우에는 외식시장 스테디셀러 아이템 이게 사실은 기사와 지면에 나오기 굉장히 힘든 아이템이었는데 일단 콘텐츠에 대해서 기자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셔서 지금 이 기사에 그 거론된 그 회사들은 저희 다 광고주입니다. 광고주로 엮어서 저희들 기획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면에 나왔고요. 이거에 대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자, 프랜차이즈 홍보해야 하느냐? 결론은 해야죠. 왜냐하면은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그 국내에 등록된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4,800개를 넘어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대비 한 3.8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도 외식 시장이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사, 그러니까 본인이 속한 브랜드나 본사가 외식 브랜드다. 그러면 당연히 홍보를 하셔야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레드오션화 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이렇게 매장 오픈도 그렇고 또 브랜드도 웬만한 건 다 나올 만큼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레드오션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화 상태인 상태에서는 이제 홍보, 마케팅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더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국내 브랜드끼리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도 국내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은 이제 브랜드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하려면은 홍보나 마케팅만이 살 길이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아주 뭐 슬픈 소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서 민생 침해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기관이라든가 소비자라든가 미디어조차도 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불신과 그 인식 좋지 않은 게 좀 팽배해 있고요. 지금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로 또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각 브랜드의 어떤 홍보는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중원 부원인데요. 차별화 도모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홍보를 하셔야죠.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전달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소비자, 우리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이중구조지 않습니까? 그 창업자라는 유저와 그 다음에 소비자라는 엔드 유저, 이거를 전략을 따로 또 가져가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홍보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부정 이슈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호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홍보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분석이 진짜 정확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타겟이 정확히 어딘지 타겟팅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 고객은 누군지 아셔야 되잖아요. 고객을 알아야 또 고객 관점의 홍보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홍보는 대부분 본사가 원하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홍보거든요. 근데 고객들이 원하는 홍보와 소구하는 홍보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객 관점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객이 정확하게 누군지 어떤 계층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위치도 뭐 아셔야 되겠죠. 우리 브랜드의 포지셔닝,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주 경쟁사가 어딘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이런 포지셔닝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 그게 토대가 되면 최적의 솔루션을 정립을 하셔야 되겠죠. 최적의 솔루션이 이제 언론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 홍보가 될 수 있고 SNS 채널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고객과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분석이 된 다음에 최적의 솔루션은 정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효과는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 홍보 채널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큰 흐름의 어떤 홍보 채널을 저희들이 제가 분류를 해봤고요. 일단 키워드 홍보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키워드를 제일 그러니까 뭐 상기도 측면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접하는 채널이 되겠죠. 그리고 키워드를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홍보가 키워드 홍보가 되겠고요. SNS 쪽은 뭐 여러 가지 브랜드의 어떤 그 이미지라든가 브랜드의 인지도라든가 확산하고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다음에 블로그 홍보도 마찬가지 SNS랑 비슷한데 이제 브랜드 이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브랜드의 어떤 친밀감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채널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언론 홍보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키워드나 SNS나 블로그 같은 경우는 특히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을 했다거나 주로 이 키워드 홍보에 노출되는 소비층이 어디냐, 그러니까 엔드 유저냐 했을 때 키워드 홍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저겠죠. 창업자들이 관심이 있어서 검색을 하시겠죠. 예비 창업자들이.
그리고 SNS나 블로그는 엔드 유저와 유저들이 다 노출될 수 있는, 그리고 언론 홍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품과 발품을 팔아야지 접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통해서 창업을 하고 싶은 희망자가 검색을 했을 때 알게 된 브랜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그 브랜드명을 검색을 해서 도달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언론 홍보를 하고 있다면 도달할 수 있는 채널, 다시 말해서 양질의 DB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키워드에 노출됐거나 SNS에 노출됐거나 블로그에 노출된 유저들은 양질의 DB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여주고 말지만 기사까지 검색해 봤다는 것은 굉장히 이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타고 들어온 그런 DB들은 양질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양질의 DB가 확보가 가능한 언론 홍보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브랜드 스토리를 제가 발굴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마케팅을 치열하게 하지 못합니다. 마케팅은 바로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기업이 아니라서 마케팅에 돈을 쏟아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기사거리나 어떤 이슈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그 발굴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은 스토리를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스토리는 저는 단순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그 메시지가 고객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해야 된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메시지가 뭐뭐가 맛있는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나 기업을 떠올릴 때 대표적인 시그니처 메뉴가 떠올릴 수 있는, 그거는 굉장히 홍보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슬로건도 차라리 다 욕심을 버리시고 뭐뭐가 맛있는 뭐뭐, 이런 브랜드 슬로건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은 기본적으로 이 스토리를,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브랜딩 자체에서부터 스토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스토리화해서 고객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건 브랜딩하고 같이 가겠죠. 그리고 이제 단신 이슈나 기획 이슈를 발굴하는데 내부도 기본적으로 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마케팅을 해서 꾸준히 그 어떤 이슈를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슈를 노출시키는 거는 키워드를 많이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슈 발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기획 이슈라는 거는 스토리텔링하고 연관돼서 기획 이슈 발굴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 같은 경우도 이제 브랜드 가치나 어떤 상품성이 돋보이는 기획이 위주로 돼야죠. 그러니까 중구난방의 어떤 메시지나 스토리보다는 이런 브랜드 가치나 상품이 돋보일 수 있는 것 위주로 계속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 작성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좀 사실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실 거예요. 글 쓰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기자 입장에서 보도자료를 수십 통을 받아요. 많이 받는 기자들은 수백 통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자가 클릭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보도자료 제목이 기자의 호기심을 자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것도 어렵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열어서 기사를 읽어봤는데 기자를 일단 설득을 해야죠. 기자가 기사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그러려면 이제 주제별 상황별 그 작성 요령을 반드시 이제 숙지를 해야 돼요. 이게 단신 이슈인지 기획 이슈인지 아니면 트렌드 이슈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지 제목하고 내용하고 맞지 않는 보도자료다. 그러면은 그냥 스팸이거든요. 기자들은 버리거든요. 기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별 어떤 작성 요령을 숙지를 하시고요. 단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하 원칙. 그러니까 출시를 했다.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죠. 그 대부분 기자들은 그 리드문이라고 하는데 기사가 시작되는 첫 도입 부분에서 기사화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앞문장에 나와야 돼요. 뒤에 나와서 막 설명을 하다가 뒤에 한 편,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정작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맨 뒤에 있잖아요. 다 잘립니다.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리드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역삼각형의 형태의 기사가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시즌성 이슈랑 결합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기자의 호기심을 자극을 해요. 예를 들면 만약에 가구다.
가구다 했을 때 이제 가구 업체다 그럴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막 화재 사고가 많다. 근데 화재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이제 순식간에 발화하고 나서 온 집안이 다 타버리는 시점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난연 소재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그런 시즌성 트렌드 이슈나 시즌성 이슈나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와 결합된 보도 자료는 기사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사를 많이 읽으셔야 되겠죠. 어떤 게 사회적인 이슈인지 그리고 우리 브랜드하고 결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실무자는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드라인이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임팩트가 없으면은 보도자료 닫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든요. 그 다음 보도자료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저번에 이 보도자료 여기 이 회사에서 보냈던 보도자료 읽어봤더니 별거 없더라. 그러면 나중에 온 보도자료도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헤드라인 잡는 거 엄청 고민하시고요. 내용은 군더더기가 없어야 돼요. 제가 제 소개를 아까 안 했는데 저는 기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받은 보도자료 중에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은 서울의회에서 보낸 보도자료인데요. 수필을 쓰셨더라고요. 뭐 날씨가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근데 읽어보니까 신제품 출시를 한 거예요. 신제품 출시가 나와야죠. 근데 서울의회 같은 경우는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 다 잘라내고 기사를 썼지만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서울의회 같은 브랜드 파워가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자를 짜증나게 안 해야죠. 내용이 군더더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숫자예요. 그 숫자가 들어간 자료.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런 콘텐츠를 발굴을 했었는데요. 요즘에 뭐 고지방 다이어트라고 그 붐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 트렌드 이슈랑 결합된 저희들이 콘텐츠를 발굴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저희 광고주 중에 구이가 삼겹살 프랜차이즈 구이가에 대한 콘텐츠였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삼겹살이 이제 인기잖아요. 그래서 삼겹살이 이 그 고지방 다이어트 열풍이 일면서 전월 대비 몇 % 증가했다. 이렇게 리드를 딱 잡으니까 기사 엄청 나왔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숫자를 활용한 그런 자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자하고 친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기자하고 그러니까 기사를 써주세요 하는 만남, 목적성이 있는 만남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자주 만나셔서 관리하시고 친분을 높여놓으면 기사거리가 아닌 것도 기사화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자와의 친분 그리고 나중에 또 리스크가 터졌을 때 그 리스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자하고 친분을 돈독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진행한 거예요. 단독 보도에서 지금 최근에 저희들 광고주로 들어온 이제 독서실 프랜차이즈거든요. 프리미엄 독서실 프랜차이즈인데 단독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고 이게 단독 보도 형태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기획 보도 여러 업체들하고 엮어서 기획으로 이제 그 독서실이 이제 프리미엄화 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슈화 할 수 있는 걸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급성장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빠르게 확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서실인 듯 카페인 듯 프리미엄 독서실 급성장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쓰는 거죠. 기자들은 관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화상태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나홀로 성장하는 이유는 이거는 일반 독자들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이 관심 있게 보겠죠. 그 다음에 카공족 겨냥한 그 틈새 시장 들어갔더니 성공했네. 이게 그 사실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카페 쪽에서는 그 카공족들이 굉장히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독서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오히려 그런 분들을 우대를 하는 거 카페처럼 꾸몄거든요. 그 카페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눈치 보지 않고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고 쾌적한 그런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렌드하고 맞기 때문에 기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심리 경제학, 좀 약간 전문적인 내용으로도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클라스 플러스라는 우리 신규 고객 독서실 프랜차이즈하고 관련된 이런 콘텐츠는 다양하게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 저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여기 오신 분들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저희들보다 본인 브랜드를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기사 노출은
왼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슈가 있을 때는 높고 그 다음에 잊혀지고 있어요. 기사가 노출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슈가 있을 때 또 떠오르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기사는, 그러니까 기사라는 거는 세뇌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기사는 나와줘야 됩니다. 저희 고객사고요. 프랜차이즈 쪽만 뺐어요. 지금 책상에 저기 식탁에 있는 고려원단도 저희 광고주인데요. 네, 목 죽이시고 1000mg 영국산 원료 꼭꼭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쪽 저희가 많고요. 저희 BHC 치킨 홍보를 했을 때 저희들이 포토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쌀 치킨이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붐을 일으킬까요? 하고 저희들한테 물어봐서 포토 이벤트를 하자. 아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최초로 포토 이벤트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브랜드도 가능해요. 신메뉴를 노출을 시키고 싶으면 포토 이벤트도 추천드립니다. 스쿨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포털 메인에 뭐 저희 콘텐츠, 저희들이 생산한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떴고요. 조스푸드 잘 아시죠? 저희들 지금 목숨 걸고 지금 리스크 네, 하고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죠. 구이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포차 어게인이 지금 굉장히 핫한 브랜드예요. 포차 어게인 쪽 그 기자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다음 셀렉토 커피 쪽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